소송하면 소송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2억 받을 거 1억 받고 양육비도 100만 원 받을 거 60만 원 받고 끝내고 싶어 하세요. 그럴 땐 저 같은 경우 의뢰인들 정말 많이 설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남편 이혼 전문 변호사 안소연입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후회를 절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후회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혼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으시겠죠?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던 간에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이 배우자와 헤어져서 혼자가 된다면 내가 익숙했던 환경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혼남, 이혼녀가 되는 거니까요. 이 변화, 사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힘들게 이혼을 결정했다면 당연히 후회하면 안 되겠죠. 제가 10년간 이혼 소송을 해오다 보니 그동안 만나보았던 의뢰인들 중에서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후에 연락하셔서 후회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후회하신다고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오늘은 여성분들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여성분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후회하세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안 하려면 이혼할 때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제대로 받아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혼을 빨리 해야 한다는 마음에 혹은 상대방이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급하게 이혼을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 재산 분할, 양육비 적게 받는 조건으로 이혼은 굉장히 빨리 됐는데 이혼하고 배우자랑 떨어져 살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 갈수록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싸울 걸 왜 포기해버렸지?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겁니다. 소송하면 소송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2억 받을 거 1억 받고 양육비도 100만 원 받을 거 60만 원 받고 끝내고 싶어 하세요. 그럴 땐 저 같은 경우 의뢰인들 정말 많이 설득합니다. 사실 제가 의뢰인분들 마음 이해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혼 소송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이란 두 글자 머릿속에 떠올리신 후부터는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정말 100번 고민하시고 결정해서 이혼 소송 시작했는데 이혼 소송 1년 넘도록 결론이 안 난다. 그럼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건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혼자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냐 안 되냐 이거거든요. 내가 집을 나와 살려면 일반 집 보증금 정도는 있어야죠. 그리고 집에서 가사일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에 생활비를 벌려면 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취업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생활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혼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온전한 자립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 하는 계산을 꼭 미리 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후회가 바로 아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배우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내가 불행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이의 행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순간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장 많이 후회가 된다고 하세요.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고 정작 꺼냈을 때 내 아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아이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데서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을까 아이를 엄마가 양육하면서 사는 경우에는 친구는 아빠랑 주말에 자전거 타고 어디 갔다 놀이동산 갔다 왔다더라 하면서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려오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혼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될 때 겪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상상해 보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결심이 설 때 그때 이혼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혼할 때 배우자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나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정말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내 감정이 너무 버거워서 털어놓고 싶고 아이가 내가 싫어하는 배우자를 같이 싫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이한테 엄마 나쁜 사람이야, 아빠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녀가 이혼 후에도 계속 배우자를 멀리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건 인간 또는 이성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자녀의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건 100이면 100 다 후회하시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혼 후 하게 되시는 후회에 대해서 제가 실제 이혼하신 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결혼이 현실이면 이혼은 더 냉정한 현실이라고들 하죠.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현재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고 당장 이 사람이랑 헤어지기만 하면 좋겠다 하는 감정에 휩싸여서 이혼 후의 냉정한 현실은 잘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거든요. 이혼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금은 더 냉정하게 이혼 후의 삶을 그려보시고 이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이나 궁금증은 언제나 아래 댓글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